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유화입니다. 2011년에 썼던 새 이름값 정치라는 그 책의 복지 부분을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복지 누수 반드시 막아야 된다 하는 그런 소제목의 글입니다. 얼마 전 한 일간지에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죠. 그 OECD의 30개국의 복지를 비교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것을 2011년도에 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OECD 보고서에 경제력, 재정, 복지 수요, 그리고 복지 충족, 국민 행복도, 그렇게 5개의 지표를 종합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30개국 중에서 아쉽게도 26위로 최하위권에 들어갔습니다. 복지를 뒷받침하는 경제 활력 지표가 12위고 재정 지표는 4위로 경제 측면에서는 우위였으나 복지 충족 지표가 28위, 그리고 국민 행복 지표가 29위로 최하위였습니다. 이 당시에도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고 자살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 저출산도 2011년에도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었고요. 국가 경제 사정은 비교적 좋은데도 국민은 충족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치 중심이 정신에 있지 않고 물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진단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근자의 그 무한 비행기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을 제외하고 저는 사망하는 아주 참극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딱 이것이 10년 전에 세월호 전복 사건으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런 점도 있다. 뭐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 팽배되고 있는 그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가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입니다. 이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는 결국 그 물질 중심 사회로 가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가치가 가장 소중하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로 점점 가고 있는데요. 이게 2011년도였습니다만 지금도 저는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한의 그 사건도 보면 정비 문제나 비행기의 노후 문제나 또는 종업원의 수 문제나 또 그 무한공항을 건설하면서 그 콘크리트 벽이 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의 경우에 비행기 사고도 억만분의 1인데요. 그 억만분의 1의 가능성에서도 발생하면 전원이 사망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그렇게 운영되거나 관리되거나 건설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국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세월호도 그랬고 이번에 이 제주항공의 이 사건도 인명 경시 풍조가 깔려 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시되는 그러한 현상도 저는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무한 사건을 보면서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의 그 조화로운 그러한 사회로 가지 않고 지금처럼 그 당시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더 악화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물질 중심 사회로 계속 가면은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다 하는 걱정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물질 중심의 사고가 깊어지면은 부정부패나 비리를 저지르게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물질 중심 사고가 되면은 결국은 불신 사회가 되고 또 물질을 위해서는 부정부패나 또 사기를 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물질 탐닉에 한번 빠지면 욕심은 끝이 없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도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늘 불안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돈이 최고이고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사고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는 양심을 속여도 돈만 벌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세속적 표현으로 언제부턴가 천민 자본주의에 젖어서 졸부건성과 함께 이제는 돈 놓고 돈 먹기식의 삶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2011년 우리나라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27.9%인 86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다. 이처럼 복지 예산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서 복지 사업 형태도 다양하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 학교 급식에서부터 노인요양병원 등 시설기관 건설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돈이 들어가는 각종 사업에 쓰이고, 여기서는 제가 노인 요양병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국립요양병원이나 또는 요양원을 제가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에게 집중되는 복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사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나는 당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에서 핏대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 정부 예산은 아니지만 국민이 불우이웃 돕기로 도와라고 낸 한 푼 두 푼의 이 돈이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유용을 하고 이를 위해서 장부까지 조작한 그런 사건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까지 부정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복지 현장의 실태가 정말 갈 때까지 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여기에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는 복지 관련 공무원들의 각종 부정행위, 그리고 의사면허도 없는 그 사무장 요양병원, 또 일부 복지시설 운영자들의 일탈 등 복지 현장에서 자행되는 형태는 무법천지와도 같다. 이런 양상이 더 이상 방치된다면 진정한 복지사회는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에 분노마저 치밀어 올랐다. 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복지 현장 전반을 점검하고 또 복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점검해 줄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일부 문어발식으로 확장에만 열을 올리는 복지재단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복지사업을 빌미로 해서 사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민영화 경향으로 민간 위탁 사례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돈을 보내는 중앙정부와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민간 부분에 합당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그 당시에 부의장이었습니다. 부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면서 김항식 총리에게 복지 누수를 막기 위해서 복지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릴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장석에서 사회를 보는 중에 그 의장이 총리에게 국정 현안과 관련해서 직접 강도 높은 주문을 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었다. 내가 복지 누수에 대한 심각성을 그만큼 절박하게 느꼈다는 반증이다. 눈 한 번 찔끔 감으면 생기는 소위 눈먼 돈은 스스로 양심의 눈을 멀게 할 뿐만 아니라 복지도 눈멀게 한다. 복지 공무원, 복지 사업을 하는 사람 등 이 관련자들이 복지를 빌미로 해서 이익을 챙기는 복지 누수 현상이 생긴다면 우리나라 복지가 제대로 갈 수 없다. 그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망한다. 사실 이 진정한 복지 사회는요,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불신 사회에서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이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나는 복지 누수를 막기 위해서 청와대, 총리실 그리고 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대대적인 정책 점검과 함께 감사운동을 통해서 집중적인 감사를 벌여야 한다고 본다. 복지의 수혜 대상자 대부분이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복지 관련 부정은 정말 재질이 나쁜 범죄이기 때문이다. 물론 감사와 징벌만으로 결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정직하고 건전한 그런 건강사회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부정과
부패가 완벽하게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을 비롯한 복지 관계자의 정신교육이 중요하다. 복지 소유자들을 생각할 때에 종사자들이 약자를 배려하고 아끼는 사랑의 마음이 가장 우선돼야 하고, 이것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부정의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뭐 사실 그 복지 공무원들이나 복지 사업가들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것도 하루빨리 점차 그 일반 수준은 되어서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